어서오세요. 대표님 처음 오셨어요?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아니야, 내가 갔었어. 아, 네.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예, 뭐 어떻게 갔었어. 아, 네. 이쪽으로 할게요. 이상한. 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있다, 이렇게. 뭐라고 썼어, 여기? 아, 저희들 정당 후원회 그 ARS 네, 번호입니다. 네. 한 통화 오신 김에 걸고 가시죠. 5,000원, 만원, 3만원. 후원을 하면 화끈하게 제가 5,000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두 분 대표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당 통합되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정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통합 이전에 두 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들, 장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주선 대표님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오셨고, 우리 유승민 대표님은 경제 민주화와 따뜻한 복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정의당이랑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좀 그런 역할들 정의당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는 5당 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회 내 다당제 시대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두 당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개헌 국면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진전이 돼서 국회 스스로가 우리들 문제를, 국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좀 이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근래 우리 여성계 안에서는 미투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김수민 의원님하고 같이 노래도 불렀어요. 지지마송이라고. 예. 그 문제는 저는 사실 뭐 여야나 진보 보수 어떤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각 세력들이 스스로 자기 고백과 자기 반성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게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도 그 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으셨고, 그것이 정말 그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 기반을 함께 만드는 일이 되었으면 하고 또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뜻하게 방문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5월달에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대표님을 제가 방문했던 게 너무 인상이 커가지고 그거를 기억을. 예. 무슨 인상이 컸어요? 그때 오셨어요. 예. 우리 교섭단체가 좀 많이라는 이유로 정의당하고는 자주 만나 뵐 시간이 우리 원내대표는 없을 텐데, 이번에 2월국회를 정상화하고 또 빈손잡기가 안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이번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조금 더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어쩌면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인데, 또 거기에 따른 또 기업의 좀 부담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제 관련된 문제,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또 뭡니까 일반 실업 문제 등등 좀 해결할 일이 좀 국회에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좀 만들자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 있게 좀 참여해 주시다 말씀드리고,
그 미투 운동을 저는 사실은 우리 유승민 대표님이 전담하다시피 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공동대표에서 분담을 해야 돼서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은 지금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력은 정말 우리나라가 진즉청산했어요.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문명 문화국가의 치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적폐의 성격상 쉽게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미투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됨으로써 적폐가 지금 찌나무이가 몰아와가지고 이 숨겨진 것을 전부 드러내듯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회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참 올 것이 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성폭력 문화가 완전히 근절이 좀 되는 국민운동도 확산시켜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강구, 국민의식과 체질을 좀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대책을 좀 생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고대로 인정이 많은 나라 돼가지고 내 개인 일도 잘 법에 호소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남을 잘못되게 하는 그 고자질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과 악습이 좀 고쳐지지 있는데 조금 국민의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의 건전한 고발 정신이 좀 함양이 되고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좀 정착이 되면 민주법치국가를 운영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만듯한 나라, 옳고 고든 나라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같이 그런 측면에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달 전에 바른정당 대표로 인사를 받는데 또 3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이거 상당히 벤치마킹 해야 되겠는데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예, 그저께 대구 2.28 민주운동 네.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오늘 첫 행사에 우리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와주셔서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의당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정책들에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노동자의 문제, 또 농민, 또 서민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안을 해 오셨고,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의당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눈여겨보고, 개혁적인 어떤 보수의 입장에서 열린 자세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받아들일 그런 아이디어는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저출산 문제 같은 게 정말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고 그동안 돈을 퍼붓는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뭐 10년 넘도록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제가 어떻게 보면 더 파격적인 법안을 냈습니다만은 이 육아휴직 3년법이나 칼퇴근법이나 유연근무제에 관한 법안이나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 장려하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의당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법안들의 통과를 노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중에 일부 칼퇴근이나 최소 휴식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거는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뭐 10년 이내에
국가적 재앙이 오고 그때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온다. 우리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거다라는 점에서 국회가 오히려 이런 문제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건 하더라도 그동안 정의당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차별을 시정하는 그 문제에 앞장서신 거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노사정 대화에서 기존의 대기업 금융기관의 노조를 중심으로 이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그런 구조하에서 정의당에서 그런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같이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고 도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섭단체이든 아니든 저는 국회의원 300명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한 분 한 분의 의지와 입법활동 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헌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당이 비록 6석의 의석으로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활동들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정의당의 존재 가치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우리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건전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먼저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직접 아마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동안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설특검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검찰 내부의 일이었는데 검찰의 진상조사단이 과연 이걸 제대로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상설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서지현 검사 사건만 하더라도 검찰의 진상조사단장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문화계, 예술계, 방송계에서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성폭력 사태의 고발에 대해서 청와대 또 시민 여성단체, 더불어민주당 이런 데 제가 비판하고 했던 것은 그거는 진보 보수 이런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미투 운동으로 그칠 게 아니라 법이 살아있다, 법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가가 이거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대통령께서 또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부에서 마치 진영의 논리로 이걸 둔갑시켜서 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어느 진영 가릴 것 없이 이건 적극 나서서 시정하고 또 이걸 바로 잡아 나가고 새로운 그런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활동을 해나가는 원칙은
저는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오로지 그 원칙과 그 기준에 따라서만 저희들은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우리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과 정의당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을 거다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시면은 항상 정의당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 이제 초청을 해서 지금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초당적으로 가장 이 긴급한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른미래당이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들을 잘 잡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정도 할게요. 이거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등. 근데 이걸로는 뭐 액수가 전체 이건 좀 소액으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데 그냥